12.12 사건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이듬해 5월 비상계엄 하에서 국보위를 설치하게 된다. 국보위는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사회 정화 작업을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삼총교육대가 설치되었다. 삼총교육대에는 1980년 8월부터 이듬해인 1981년 1월까지 약 6만 명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체포되어 끌려오게 된다. 그중 순화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약 4만 명이 군부대 내에서 삼청교육을 받게 되었다. 사회 정화 작업인 삼청계획으로 범죄자들이 사라졌을 수는 있으나 불량배 소탕, 사회 정화라는 명분과는 달리 전체 피검자 중 전과 사실이 없는 억울한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생과 사의 문턱을 오갈 정도로 악몽 같았던 삼청교육대의 사주를 버틴 교육생들,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었을 것이다. 교육생들 중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교육 수료와 함께 전과가 모두 말소된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그 역시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생들의 바람과는 달리 또 다른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육생은 가벼운 경범죄로 끌려온 C급으로 분류된 3만 명뿐이었다. 전과자를 비롯한 B급으로 분류된 10,000명은 퇴소증 대신 근로봉사 지원서를 받아야만 했다. 근로봉사 지원서는 국가를 위해 6개월을 근로봉사한다는 내용으로, 이 지원서는 다소 강제성을 띠고 있었기에 모두 지원을 해야만 했었다. 그렇게 지원서를 작성한 교육생들은 근로봉사라는 이름으로 전방 부대로 이동, 진지 구축을 비롯한 군부대 노역 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들이 겪었던 근로봉사 생활은 삼청교육대의 생활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 한겨울 늦은 밤 속옷바람에 집합을 하는 등 이유 없는 구타를 비롯한 가혹 행위는 이어졌다. 1981년 1월 11.6 사태 이후 15개월간 이어진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더 이상 근로봉사로 끌려온 이들이 없었기에 교육생들은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사회안전법 적용이라는 뜻밖의 처분을 받게 된다. 사회안전법이란 형기가 만료된 사람들을 석방하지 않고 갇혀있게 하거나 감시받게 하는 법을 말한다. 유신 정권에 만들어진 사회안전법이었지만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은 바꿀 마음이 없었다. 이로 인해 근로봉사 중이던 10,000명의 교육생들은 재심사를 거쳐 약 8,000명이 보호감호라는 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은 다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 군부대에 붙잡혀 있는 신세가 되고 만다. 보호감호 생활 역시 나아진 건 없었다. 폭력과 노역 생활로 그들의 인권 유리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 구타가 이어진 어느 날 감호생들은 항의를 하고 사단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들은 집단 행진을 시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군인들의 발포로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게 된다. 부상을 입은 주동자는 오히려 실형을 받게 되었고, 이후 몇 차례의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모두 결과는 같았다. 2000년 초반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삼총교육대 교육생 중 피해자는 사망자 약 500여 명, 부상자 2,700명이었다. 당시 군은 모두 질병사로 보고했지만 현장의 교육생들은 구타로 인한 사망이라 모두 증언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의 피해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1988년 보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고, 때문에 4만 명이 입소했으나 몇 명이 퇴소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들은 사전 영장도 없이 붙잡혔고 판결에 대한 반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국가가 정한 억울할 수 있는 처벌을 받아야만 했다. 또 하나의 억울한 사실은 이들에게 내려진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꼬리표였다. 당시 주민등록증 등본과 초본에는 이들이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기에 삼청교육대 수료자들은 취업을 할 때에도 이사를 할 때에도 늘 눈치를 보며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만 했었다.